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제가 26일자쯤 생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조심해야 된다. 각자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굉장히 여러 절망적이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신뢰 부분에서 많은 채찍질이 있는 듯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의 정부였기에 가능한 그 개혁의 어떤 성과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 그때 드렸었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정말 이루지 못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적폐 기득권에 의해서 가로막혀 왔던 것들인데, 지금 우리는 아주 오래되어서 정말 깊게 뿌리 내려왔던 그 적폐 기득권층의 역사를 정말 모두 청산을 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혼란을 겪어가는 그 와중에 그 적폐 세력들의 프레임 공작, 정치 공작에 휩싸여서 분열하고 절망하는 일을 또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드렸습니다.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요, 현 정부와 여건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서 그냥 마음도 몸도 돌아서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선택이고, 적폐 기득권들의 간악한 의도에 현혹되고 매몰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도 응원하면서 지지하면서 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또 나름의 괜한 우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슈가 있기는 했었죠. 크리스마스 그 연휴간 한 2만 1000여 분 정도의 이 깨시민분들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인증글과 그 사진들이 꽤 많이 올라왔었죠. 심지어는 기존 당원들 중에서도 나는 당비를 더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적지 않기도 했으니까 그러한 걱정거리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걱정거리들 중에서 특히나 좀 심각한 우려스러움이 드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의혹 제기.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걸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을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추미애 장관 사퇴 표명은 본인 의지라든가 정무적인 어떤 사퇴 표명이 결코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퇴를 강요당했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거로 제시된 내용들은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었던 어떤 루트가 있었고 그 루트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다. 그리고 두 번째, 사퇴 표명 한 달 전에 검찰개혁이 모두 마무리 지어질 그때까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추미애 장관의 그 말씀과는 상반된 그 사퇴 의사 표명. 그리고 세 번째, 사퇴 발표 오전에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한 그 브리핑을 통해서도 끝까지 개혁의 의지를 밝혔던 모습과 이와도 역시 상반되었던 사퇴 표명. 다음 네 번째, 사퇴 표명을 자신도 아니라 청와대 소통수석이 대신했다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맞물려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전에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소신껏 일하라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메신저 역할의 어떤 장본인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의 갑작스러운 그 사퇴 표명을 강조했던, 그리고 강제했던 그 사람은 누군가, 그러한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그 의혹의 당사자로 노영민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 고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이러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토록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방면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악재가, 왜 하필 이러한 타이밍에 터져서 이로 인해서 개혁의 의지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우려가 먼저 드는 것은 괜한 우려일까요? 제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분들을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확실한 정답, 확실한 근거 등이 디테일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이죠. 근데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그 사실에 대한 평가, 즉 해당 의혹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사실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 주체인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렇다 할 내용이 채 밝혀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동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동을 하는 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거리, 그러한 공격할 소스만 더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을 결코 우리는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페이스북을 보던 중에요, 박지훈 대부캐스트 대표님께서 이러한 여러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을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관련된 내용 역시나 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하자면요, 그 박지훈 대표님은 오늘 오후 3시 3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민정수석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검찰개혁의 큰 로드맵을 그리게 한 사람, 검찰개혁안의 실무적 총책임자를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맡게 했던 것은 누구였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에 맞서 싸워오면서 충분한 유효타를 날렸던 그 추미애 장관의 업적 역시도, 물론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추대받을 만하고 그만큼 잘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추미애 장관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이밍에 임명시켰던 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과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진짜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을 뿐이지, 국힘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서 화살을 또 날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총감독 그리고 주관자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미애 장관을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간악한 참모의 음흉한 계략 같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뜻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그 어떤 곳에서든 강경론자도 있고 온건론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제외한 그 누구도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추미애 장관의 그 교체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첩자가 있다, 민주당의 누군가가 원흉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음모론이다 라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검찰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봐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의 그 말씀도 남기시기도 했죠.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이낙연 대표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역시도 근거로 제시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있어서 뜻이 없거나 소극적인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들어서 가지고 법안으로 표 대결을 해왔던 그 일들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검사 출신의 그 조응천을 제외하고는 이탈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주류 언론사들이 일제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언론과 여론에 흔들리는 그 현역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그 어떤 과거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왔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 박지훈 대표님께서는 짚으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사불란한 민주당을 누가 이끌고 있겠는가, 오히려 그 공수처법 지연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면 이낙연 대표에게 문제를 뒤집어 씌울 것이 아니라 박병석 의장에게 그 지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장관에게 일관되고 확고한 그 지지 의사를 또 표명을 해왔고, 불리한 국면에 들어서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계속 그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점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여러 음모론들이 중요 단계에서 그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증을 채워 이어나간다라면 결국 엉뚱한 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혼자 엉뚱한 산으로 그 가는 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키운 사람들이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정작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될 때 받기 힘들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강교한 참모들에게 휘둘리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아니다, 그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들의 어떤 혼란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박지훈 대표님의 말씀 대부분 공감이 되는 말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분은 또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시사발전소라는 그 채널을 운영해 가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실행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박지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명목하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검찰개혁 의지를 꺾고 힘을 빼게 만드는 그 의혹은 결코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종전에 말씀드렸던 의혹을 제기하셨던 그분들,
그분들이 다 잘못되었다, 매우 잘못되었다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전한 내용의 부분의 요소가 공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그 스피커들은 분명 취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1명 내지는 편집을 하시는 분과 해서 2명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유튜버들은 그렇게 많은 취재원들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아주 작은 정보 그리고 아주 작은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것을 또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긴급한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모든 근거를 제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거는 무성하지만 소위 이를 공개해야 하는 어떤 적절한 시기인지 또는 그 타이밍을 보기도 하겠죠. 이때 이 타이밍에 이걸 던진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파급력이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무래도 그런 타이밍들을 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혹이라고 했을 때는 다소 정제되지 못한 의혹이 제기될지도 모르지만 그 의혹을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의혹 제기점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의혹 당사자의 문제가 확실하다 이를 지적을 할 것인지 어찌보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좀 성숙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의혹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만약 이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는 유튜버라든가 또는 본인이 촛불 시민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이 정부와 여권을 향해 소위 채찍질이라는 명분으로 공격성의 의도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는 내부 분열이라고 칭해지는 거고 참여정부 시즌2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 안타까운 비극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를 제작하는 유튜버도 그렇고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 스스로도 조금 함께 조심하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저 또한 유튜버이기 이전에 뭐 어떤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를 하기 이전에 저도 시청하는 시청자로서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도 함께 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목소리를 함께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저는 또 유튜버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믿자, 신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현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자. 그래야 민주적인 정부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